자,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 그 두 번째 겨울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위 딥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으면서입니다. 보통 딥 러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가중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보통 그 가장 큰 문제였던 베니싱 그라디언트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방법이 찾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딱 한 가지 방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도 많은 방법들이 찾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CNN을 사용한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때 또 그 렐루라고 액티베이션 함수의 모양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부르는 그 함수 자체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 문제가 많았던 걸 알아가지고 좀 더 다른, 즉 그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 0보다 클 때는 그 숫자를 그대로 쓰는 그러한 활성화 함수를 쓰는, 그리고 또 컨볼루션이라는 독특한 그러한 연산 방법으로 우리가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그 가중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졌고요. 또 하나 RBM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 초기 값, 그 처음 시작할 때 와이어야 우리가 그 연결선에다가 주는 가중치 값을 랜덤한 값을 보통 줬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값으로 주는 그러한 방법론이 찾아졌고, 그 방법론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딥 빌리브 네트워크이라는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소위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바로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그런 방법이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그 적용 그 분야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인공지능의 그런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은 무엇이 좋은지를 좀 설명해 주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오른쪽 수평축이 지금 데이터고요. 수직축이 퍼포먼스인데, 지금 첫 번째 붉은색 그래프를 보면 이 붉은색 그래프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뉴럴 네트워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는데요. 그 방법들을 썼을 때 한계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방법들은 데이터가 처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퍼포먼스가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썼을 때 뉴럴 네트워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그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의 그러한 개수를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개수가 굉장히 작으면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고요. 일정한 개수, 뭐 5개, 4개, 그 정도면 미디엄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고요. 사실은 그 이상 되는 또는 수십 개, 수백 개도 넣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일 때의 퍼포먼스의 한계, 미디엄 뉴럴 네트워크일 때의 퍼포먼스 한계,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을 때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활용되고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기술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이 개발된 건 사실입니다. 즉, 더 나은 알고리즘이 개발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하려면 이 데이터 안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그 파라메타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즘
그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르죠. 왜냐하면은 SNS에 그 많은 발전이 이루어서 그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월마트 또는 유튜브에서는 거의 날마다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인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많은 데이터로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려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적절한 시간에 수행을 하려면 또 컴퓨터 속도가 엄청 빨라져야 돼요. 그냥 컴퓨터 속도만 단순히 빨라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GPU라는 프로세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약자인데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는 화면 전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로세싱을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해주기 위해서 CPU 이외에 추가로 GPU라는 것을 컴퓨터 안에 장착을 하는데 이 GPU라는 프로세서가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의 그러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연산에 아주 빠른 연산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즉 하드웨어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 세 가지가 다 발전이 됐고 그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어떠한 정도의 그러한 퍼포먼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후에 또 다른 이미지를 주었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어떠한 대상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그러한 콘테스트인데요. 즉 한 1000가지의 그러한 대상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 사진 이미지 사진 이미지죠. 이미지의 개수는 120만 개 정도의 그러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일반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120만 개의 그러한 자료를 주고서 1000가지 종류의 오브젝트들이 이미지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예를 여기서 한번 보면 이와 같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사진에 여기 벼룩 또는 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마이트라고 부르는데 마이트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컨테이너 10이네요. 그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배가 찍혀져 있는 사진이고 레이블도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레이블이 모터 스쿠터고요. 이 사진은 레이블이 레오파드예요. 등등. 이거는 그릴이라고 하는 거는 요 차 앞부분에 있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버섯, 그리고 이건 체리, 이건 마다가스카 캣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동물 사진이네요. 자, 이러한 자료들을 120만 개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약 10만 개죠. 10만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를 실험을 해보도록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한 결과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결과인데 결과는 어떤 거를 주게 되어 있냐면 한 사진마다 사진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진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5가지를 골라내게 하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첫 번째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선 붉은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윗줄에 있는 거는 지금 다 맞춘 경우죠. 마이트, 블랙 윈도우, 카크로치, 틱, 스타피쉬 등등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나 결과값은 마이트로 결정된 거고요. 이거는 컨테이너십으로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터스쿠터로, 이것도 레오파드로,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판단이 좀 틀린 경우입니다. 지금 5가지 값이 컨버터블, 그릴, 픽업, 비치웨건, 뭐 파이어 엔진 5가지로 가능성이 있으나 결과는 그릴 그러니까 컨버터블로 결정된 거예요. 이 그 분류기가 그 소위 판단하기는. 그런데 답은 그릴이라는 거죠. 빨강색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버섯을 지금 골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름이 머쉬룸인데 얘는 아가릭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어진 버섯으로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는 답이 달마시안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달마시안 강아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레이블은 사실은 체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판단한 거고요. 마다가스카 캣은 마다가스카 캣을 못 찾고 다른 걸로 찾았네요. 그죠? 스쿼럴 멍키라는 뭐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동물로 찾아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 조금 애매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컨테스트에서 몇 개를 맞히는지를 우리가 서로 겨루는 그러한 컨테스트인데 연도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가장 그러니까 놀랄만한 사건은 2012년도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컨테스트에서 우승한 팀이 사실 알렉스 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든 모양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층 한 층이 덩어리가 레이어라고 우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구성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얻었냐면 에러가 15.3%를 얻었어요. 15.3% 에러가 그렇게 훌륭한 결과는 아니지만 왜 놀라운 결과였냐면은 그 전해까지만 해도 26% 정도의 에러를 가져서 굉장히 더 이상 계산하기가 힘들었는데 거의 반으로 에러를 줄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얻어낸 게 첫 번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다음에 한 2년 후죠. 인셉션이라는 이름의 또는 구글넷이라는 이름의 더 복잡해졌죠.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인데 층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층으로 구성된 그 층들의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다릅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각 하나하나를 층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얻어냈느냐, 그것에 또 반 정도를 또 떨어뜨렸죠. 6.67% 정도. 계속 점점 개선됐습니다. 층이 더 많아졌죠. 그죠? VGG19이라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또는 뭐 레즈넷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15년도에는 에러 레이트가 3.5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전에 사실은 컨테스트의 결과인데요. 뭐 레이어의 개수는 말도 못하게 늘어났죠. 즉 굉장히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컨테스트에서 퍼포먼스가 점점 좋아진 건데 이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좋아진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람이 판단하는 에러가 약 보통 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거든요. 사실 2011년도까지는 26% 에러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기계학습을 통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2016년에는 3%대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좀 더 통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과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휴먼
사람이 했을 때의 에러 레이트가 한 5%인데 이것도 연구 결과거든요. 5.1%라고 되어 있죠. 점점 떨어져서 이미 2015년도부터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이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도에는 불과 2.3%대 에러로 너무나도 정확한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모임에서 한 말씀입니다. AI is the new electricity. AI는 새로운 전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산업혁명의 여러 단계 중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100년 전에 일어난 우리 사건이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산업 또는 우리의 생활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기로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 AI가 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AI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아마 그러니까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AI가 개선하고 퍼포먼스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응용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AI가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